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이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셀럽 윤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핵인싸 임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요정 임지영입니다. 오늘 이번 편도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핵인싸 믿고 가는 에피. 핵인싸 믿고 가는 에피. 이쪽 방향이더라고요. 핵인싸 믿고 가는 에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 지난 에피소드에서 그 미국에서 열린 ATD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번에는 조금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주셨다고 한다면 이번에 조금 구체적인 주제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부터 우리 새 시즌을 하면서 HRD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새롭게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약간 이런 거를 굉장히 재밌게 듣는 시간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듣다가 한 가지 의문점이 해결이 안 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HRD 알못의 입장으로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서 이제 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처음에 이제 지난 회에서 말씀을 해주실 때 예전에 HRD의 관점은 뭔가 훈련을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인재를 육성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훈련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고 육성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다 보니 무슨 차이라는 건가 약간 이런 궁금증이 좀 들더라고요. 혹시 약간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통적으로 보통 기업에서 그 직원들을 바라보는 입장이 어떠냐면 우리가 정해준 규범과 틀이 있으니 직원들은 그 틀에 맞춰서 우리가 정해진 방식에 맞춰서 너희들은 잘 따라와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단계가 있으니 이거를 그거에 맞게 훈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성취를 보여주면은 핵심 인재로 성장을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중간에서 이제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런 되게 고리타분한 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의 직원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회사가 성장을 시켜줘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약간의 그런 구시대적인 사고가 있었다면은 요즘에 회사에서 인재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 인재 자체를 굉장히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을 하고 그 사람 하나하나를 굉장히 귀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예전에는 그냥 뭐 우리 조직의 하나의 뭐 부속품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정말 약간 라떼이즈 홀스 얘기인데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귀한 자산이고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그다음에 그 인재 자체는 사람 자체는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조금 설정해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은 뭔가 이렇게 가이드만 주고 코칭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개인의 약간 개인적인 특성을 인정을 해주고 그 특성에 맞게 성장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요즘에 이제 인재 개발에서 갖고 있는 그런 컨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예전에는 회사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트레이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 자체, 인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탤런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ASTD랑 ATD랑 그냥 얼핏 보기에 글자 수는 한 글자 차이거든요. ASTD에서 S가 빠지고 ATD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트레이닝이라는 단어가 탤런트라는 단어로 그 T가 상징하는 단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인재 육성에 대한 프레임워크 자체가 변했고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거를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사실 네. 듣다 보니까 제가 네. 드는 생각이 우리 OECD 학습 나침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맞습니다. 에이전시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주체적으로 뭔가 살아가는 인간이 돼야 되면서 주변의 어떤 사회, 뭐 부모, 교사 이런 사람들은 그런 주체적인 어떤 발전을 뒷받침해주고 뭔가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HRD 장면에서도 역시 적용이 되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네. 하는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트레이닝과
흔히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최근의 트렌드가 되게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코칭이거든요. 근데 트레이닝과 코칭을 어떻게 이제 비교를 하냐면 많이 쓰는 비유가 트레이닝은 기차를 생각을 하면 되고요. 코칭은 코치가 마차잖아요. 그 우리 브랜드 코치 브랜드도 보면 마차 그림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차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간다. 탈 사람 타.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다 주면 사실 거기서 또 각자의 목적지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코치는 마차라고 하는 건 내가 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게 마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트레이닝과 코칭을 그렇게 차이를 비유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건 우리 다 같이 여기까지 가. 그러니까 너는 알아서 가. 이런 거라면 코칭이라고 하는 건 그거에 또 개개인성이 훨씬 더 좀 강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데 코칭은 뭔가 질문을 하거나 이런 형태의 방식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비유가 되게 적절했던 게 만약에 그렇게 트레이닝을 했는데 기차에 못 올라탔어요. 또는 기차에서 중간에 뭐 떨어져 탈선을 했어. 그러면 그건 나고자인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해고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갑자기 감정이입하는 거예요, 지연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기준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뚜렷한 근거를 마련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성장시키고 또는 이 사람은 해고시키고 이렇게 되게 조금 비인간적이었다면 요즘에는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고 휴머니즘적인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죠. 해결. 고민 해결.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ATD라는 그런 새로운 어떻게 보면 장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HRD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사실 그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중간에 막 이해가 잘 안 되고 점프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드리고 또는 이제 참고가 될 만한 자료들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뭐 캐퍼빌리티 모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되게 그냥 크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요소들은 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ATD 홈페이지 가면은 보실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링크로 이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ATD가 버추얼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한동안 ATD랑 조금 멀어졌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ATD랑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또 이거를 계기로 저희가 그러면 우리도 디브리핑 세미나를 한번 해볼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이거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희 회사에서 처음으로 웨비나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디브리핑 세미나를 위한 웨비나를 진행을 해보았고 사실 이게 굉장히 도전이었던 게 저는 이번 시즌의 주제는 약간 웨비나 플러스 ATD 디브리핑의 약간 에피소드를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컨퍼런스 자체가 버추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쉬우면서도 또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자료를 다 그냥 한 번에 막 보내줬거든요. 그런 ATD 그 프레젠테이션 관련된 자료를 그냥 한 번에 그 학회 측에서 이렇게 쫙 보내줘가지고 그걸 봐야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그 발표 자료를 보고 싶으면 각 세션마다 들어가가지고 클릭해서 그 자료를 다 다운받아야 되고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왜 그 학회 가면은 이제 어떤 발표가 듣고 싶다 그러면 그 발표를 딱 들어가서 쓱 들어가서 보고서는 별로네 그러면 바로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발표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다 일일이 들어가서 내용을 봐야 되고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부수적인 노력들이 또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디브리핑이라는 거 자체를 저희 회사에서 안 하다가 이번에 하려고 보니까 하려면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그 발표 수가 한 150여 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대충 봐서는 소화할 수가 없는 분량이에요. 왜냐면 한 발표당 한 40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40분 동안 전달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게 150개나 있어요. 이거를 누가 어떻게 봐요? 현실적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되게 기네. 한 되게 길어요. 한 1년 잡고 계속 보면 한 명이 다 볼 수 10일 있겠다. 주는 그니까 ATD가 3개월이나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3개월 동안 그거를 오픈을 해줘도 다 보지도 못해요, 사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 그 ACD에 이제 트랙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트레이닝, 뭐 디벨롭먼트, 뭐 매니지먼트, 뭐 러닝 어나리틱스,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 각각의 트랙이 있다면 그 트랙별로 전문가를 하나씩 붙여가지고 그거를 조금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번에 ATD가 한 뭐 14개 정도 되는 그 트랙이 있었는데 그 트랙을 이제 나눠서 크게 키노트 5개 만 하나의 주제 덩어리로 잡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글로벌과 이제 뭐 리더십 이렇게 뭐 조직 개발 이런 식으로 잡고 그렇게 해서 한 덩어리를 잡고 또 하나는 그 트레이닝과 딜리버리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전달을 할지 그다음에 러닝 펑션 기업에서 이제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뭐 이렇게 뭐 조직을 구성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나의 이제 주제로 잡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에듀테크 관련된 분야로 해가지고 또 하나로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개의 주제로 ATD를 디브리핑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관련된 전문가를 또 어떻게 섭외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제가 누구겠어요? 핵인싸잖아요. 핵인싸. 그래서 핵인싸 이때 그 핵인싸 역량을 발휘를 해서 일단 그 아는 교수님께 한번 이제 요청을 드려가지고 사삭 이제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섭외를 했죠. 다 사실 제 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분의 교수님을 모셨어요. 그 정말 각 분야별로는 정말 이제 아주 학문적으로 성과가 뛰어나신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하고 되게 주제를 막 논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 각 세션별로 그 좋은 발표들을 선별을 해서 어떻게 내용 메시지를 전달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각 세션별로 디브리핑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잘 그 엮어내서 그리고 그 각 세션별로 얘기하는 메시지들이 다 뭔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좀 온라인이 돼서 그렇게 이제 디브리핑을 하려고 내용 구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거와 별개로 아까 이제 앞서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흔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해? 이게 이제 가장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사람들이 또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ATD에서 말한 거는 말한 내용이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 할 테니 그 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현장에서 어떻게 요즘에 HR을 하고 계신지 그 패널 토의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풍성한 얘기들이 나왔고 이 얘기는 이미 그 저희 회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그 온라인 디브리핑을 이미 종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 그렇지만 나중에 저희 회사의 그 채널에 뭐 영상들이 좀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 내용들은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네. ATD 말씀을 해주실 때는 오히려 처음 가보는 학교에 사실 뭐 두리번 거리다 보면 학교 훅 지나가 버리고 이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ATD 말씀을 해주실 때는 그런 게 있나 보다 나는 좀 거리가 먼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디브리핑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말씀 좀 해주시지 미리 왜 말씀을 안 해주셨나 뭐 이런 화나는 마음이 갑자기 왜냐면 사실 듣다 보니까 오히려 그 디브리핑을 듣고 싶더라고요, 지금.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우리 있는 방에는 안 올렸구나. 네, 제가 다른 HR 그리고 SNS 안 하시나 봐요. 제가 SNS에 올렸는데. 그러게요. 디지털 네, 네이티브 죄송합니다. 아니신가 봐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속상함을 토로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죄송해요.
사신 아닙니다. 방송. 그때 사실 제가 그 ATD 디브리핑을 준비하면서 거의 약간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너무 갑자기 약간 이 내용들을 준비를 하게 돼가지고 그때 굉장히 좀 그 힘든 시간이어서 이렇게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때 나왔던 그 논의와 고민들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요즘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HR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그 스킬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중요해졌냐면 이제 보이스나 스피치 교육이 되게 중요해졌다. 왜냐면 전달력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강사나 전문가분들의 이런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이제 얘기를 이제 되게 약간 조금 가볍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ATD 전반적인 세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평가나 뭐 임팩트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보통 ROI 뭐 필립스 평가 뭐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 컬크 패트릭이나 이런 필립스 그분들이 진짜 오셔가지고 ATD에서 발표했던 세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 그 기업에서는 교육으로 이제 투자를 했을 때 그게 정말 비즈니스 현장에서 효과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막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 과연 이제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국내에 있는 모 기업은 이제 평가도 안 하고 진단도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 진단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이렇게 들이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 필요가 있을까?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오면 그걸로 다 증명이 된 것이 아닌가. 교육 자체에 대한 성과를 따로 측정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또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요즘에 막 다시 이제 뭐 교육 입시제도 이렇게 뭐 평가에 대한 논의들은 늘 화두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HR 현장에서도 이제 와닿고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정말 적합한 평가인지, 그리고 평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요즘에 다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통 이제 HR에서 이제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면 몇 시간 교육을 듣게 하고 그 교육 시간을 이제 몇 시간 이수했다라고 다 체크를 해서 연간 뭐 몇십 시간의 교육을 듣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 훈련을 설계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떤 기관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교육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컨텐츠를 뭐 10분짜리 컨텐츠를 만들면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걸 만들었으니까 5시간 교육 시간을 인정을 해주자. 약간 이런 식의 논의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굳이 기업에서 교육을 막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건가? 강의실에 앉혀놓고 교육을 듣게 하는 게 요즘 세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새로운 교육 방식과 형태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요즘의 시대에는 교육을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되게 좋은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요즘에 거의 굉장히 큰 규모의 뭐 기업이나 그런 기관에서는 그 교육 포털이나 교육 플랫폼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한 디브리핑에서 패널 토의로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 SK에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사내 대학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하나의 교육 플랫폼으로 굉장히 큰 조직을 구성을 했는데, 그 조직에 계신 분이 그런 그 플랫폼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직원들에 대해서 그 연간 뭐 몇 시간을 뭐 교육을
그 플랫폼 안에서 교육을 듣게 하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매일매일 자유롭게 그 플랫폼에서 그냥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일 직원들이 그냥 그 플랫폼에 접속해서 뭐 1시간 정도 자기가 원하는 뭐 교육을 듣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HR에서 그런 플랫폼의 그 마련과 그리고 활용법, 또는 더 그 플랫폼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게 하고 그 플랫폼에 쌓인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교육공학자나 HR 전문가들이 더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HR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그 교육의 한 축으로 이런 플랫폼이나 학습 데이터 부분을 다루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지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번 그 디브리핑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들게 되었고,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해 네, 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그 저희 학교라기보다는 그게 교육공학의 어떤 크게 두 가지 분야를 나눈다면 어떤 학교 교육과 기업 교육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냥 쉽게 그냥 상식적으로 나누자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저도 그 대학원에서 물론 저는 기업 교육을 전공을 하진 않았지만 기업 교육 수업을 들을 때 HPT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그때 새롭게 와닿았었는데, 그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전달하는, 그러니까 뭔가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뭔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최근에 그 HRD의 접근이다, 이런 얘기를 거기서 이제 수업에서 들었고, 그래서 지금 플랫폼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던 게, 그 플랫폼 안에서 단순하게 동영상 콘텐츠만 일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학습자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예전에는 그냥 단지 동영상을 전달하는 플랫폼에 불과했다면 이젠 정말 전인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업 교육의 플랫폼도 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학교에서는 사실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LMS라고. 그런 것도 이제 기업에서도 역시 그 LMS가 똑같이 이용이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 시즌에서 얘기했던 학습 분석학적인 접근이 역시 기업 교육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HRD에 이렇게 변화가 있는 약간 맥락적인 배경들이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HRD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 기획을 할 때 전통적인 방법의 접근은 약간 이렇게 깍두기 채우기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시간표에 블럭을 주제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접근을 좀 했었다면, 이제는 이 교육을 시간 단위로 환산하는 거에 대한 이제 퀘스천? 이런 것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맥락 중에 다양한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주 52시간제 같이 이렇게 약간 노동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특히 HRD에는 교육 시간이 그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에 대한 그 효율성을 더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해서 단위가 작아지고 정말 내가 필요한 거를 내가 필요한 순간에 약간 제공하는 것들이 더 강조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대한 중요성도 더 커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학교랑 기업의 뭐랄까? 그 교육의 느낌이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변화의 흐름은 굉장히 일치한다는 거를 되게 느끼게 됐고, 그래서 요즘에 학교 교육에서도 되게 퍼스널라이즈드 러닝을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기업에서 원하는 핵심 가치나 인재상과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되게 이번 그 디브리핑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교육공학 전공자로서 말을 한다면, 옛날에 이제 저희가 전공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굉장히 너무너무 다양한 범위를 다루고 있어요. 뭐 그냥 HR도 있고, 뭐 교수 설계도 있고, 뭐 프로그램 개발
뿐만 아니라 뭐 미디어, 뭐 영상 제작, 그래픽 뭐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정말 그 역량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모든 역량을 망라해서 정말 다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HRD 담당자들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거의 이게 생방송을 진행하는 거와 다름없는 그런 세팅이었거든요. 약간 그것도 이원 생방송 같은 느낌? 왜냐면 뭐 영상을 틀고 저희가 뭐 그 컴퓨터에서 뭐 그 기존에 사전에 녹화했던 강의 영상을 틀고 그 다음에 그 연구실이나 자택에 있는 교수님의 그 퀘스천을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또다시 저희 스튜디오 현장에서 패널 토의하고 뭐 라이브로 진행하고 이런 진짜 정말 정신없는 구성으로 저희 그 이번에 디브리핑 웨비나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런 사전에 트레이닝이 없었다면은 이번 그런 활동을 그렇게 갑작스러운 웨비나지만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했고, 때마침 그 저희 아까 그 말씀드렸던 웨비나 패널로 참여하셨던 SK에 있는 그 패널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저희가 사실 선배님이신데 이번에 그 SK에서도 비슷하게 포럼을 그 온라인 웨비나처럼 준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그때 PD처럼 그렇게 포럼을 진행을 했다고. 그러니까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과 막 이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약간 교육공학자가 되게 PD의 역량에 되게 비슷하게 이제 그 뭐랄까 필수적인 요소로 하나가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되게 그 정신없었던 때를 갑자기 떠올리면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앞으로 이제 HRD는 굉장히 고민할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그런 방송 온오프를 넘나드는 역량이 하나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저희가 웨비나 준비할 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온라인으로 강의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거가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교수님들의 그 디브리핑 강의 자체는 사전에 녹화를 해서 다 편집을 해가지고 딱 방송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맞게 딱 정해서 송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최근에 미국 텍사스에서 오신 교수님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텍사스에서 한국으로 딱 오신다고 하기에 그분을 섭외해가지고 이번에 디브리핑 하면은 미국에 있는 교육에 대한 HR 교육에 대한 내용들 해주시고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한국에 6월 2일에 오셨는데 자가격리 기간 있잖아요. 그래서 2주 동안 자가격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일에 그분의 자가격리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걸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을 막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정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증거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근데 다행히 그분이 이제 그 코로나는 음성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자택에는 계시지만 그 촬영을 그냥 세팅을 해놓는 것 자체는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카메라 장비를 다 들고 가서 그분 그 격리 장소에서 다 세팅을 해놓고 그분이 이제 다른 공간에 계시면 이제 그 장비들을 이제 세팅해놓고 그분이 강의가 끝나면 이제 다시 그 장비들을 이제 철수해오고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재밌다. 네, 그래서 저희는 막 진짜 막 그 정신없는 와중에 또 그런 코로나 때문에 이 일을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일이 자꾸 점점 커지는 교육공학자는 교육의 전천후 업무를 해야 하며 방역도 해야 한다. 네. 어떻게 방역이라는 업무가 어머. 아니, 그런 리스크를 되게 대응을 유연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뭐랄까 그런 역량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예상을 하고 대처를 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이제 나온 방송 그 내용물들도 저희가 이제 전문 업체에 맡겨서 이제 뭐 편집도 하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내용을 구성할지에 대한 좀 가이드 같은 거를 드려서 뭐 화면 컷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논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역량이었다. 결론적으로 자꾸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수학 만세 이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정말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후배들이 이 방송을 맞아요. 많이 본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학교 다닐 때 도대체 이런 거 왜 배우냐고 너무 힘들다고 막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다 열심히 하면 나중에 언젠간 다 쓸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 잘라서 매 학기 오리엔테이션 시간마다 넣어야겠네요. 좋다. 좋다, 좋다. 네네. 사실은 패널 토익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온라인으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교육에 대한 뭐 성과는 어떻게 측정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던 게 너무 인상이 남아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 이제 조직에서 앞으로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의 컨셉이 많이 바뀔 것 같다. 그러니까 무엇이 교육이고, 무엇이 평가고, 무엇이 성과인지에 대한 거를 되게 재정의하는 시간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가 있냐면, 제가 막, 교육공학자로서 이런 걸 배워서 너무 좋았다, 이런 역량들이 너무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예전부터 되게 다 중요했던 역량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역량들 자체는. 근데 저희가 지금 시점에 이게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이게 되게 이제 막 정말 피부로 와닿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교육 평가 이런 교육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보여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제가 거의 10년 조금 안 되게 예전에 이제 그 모 기업에서 이제 교육 관련된 교재를 제작을 하나 했었는데 그때 내용 중에 담겼던 부분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웨비나를 많이 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는 교육에 대한 성과는 쇼케이스 같은 것들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막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웨비나를 하면서 그때 제가 그 책을 썼던 내용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그거구나. 어, 실전이다. 웨비나 한다고 썼는데 내가 진짜 이제서야 웨비나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전부터 되게 우리가 얘기는 해왔지만 그게 이제 정말 피부로 와 닿아서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구나 라는 걸 느끼고 사실 그때 그 디브리핑에서 오셨던 패널 분들도 계속 그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들이었고 옛날부터 맞아. 중요했고 맞아. 원래도 우리는 재택근무를 하고 유연 근무를 했지만 이제는 그게 정말 더 필수가 되었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늘 이제 준비를 하고 변화하는 능력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자꾸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막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그 역량들을 다 갖고 있는데 모르고 있을 뿐이다라는 뭐야. 갬성 마무리.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렇게 역사적인 모먼트가 아닌 이상은 우리의 잠재력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맨날 말로 핵인싸 이랬는데 별로 이렇게 핵인싸인 거를 보여줄 길이 없다가 그 디브리핑 세미나 준비한다고 해서 그럼 연사들을 누구를 하지? 하면서 구성을 막 하다 보니까 그냥 순식간에 하루 만에 그래서 8분을 섭외를 했어요. 아니, 안 그래도 저도 그 명단을 보고, 다 핵인싸님의 손을 거쳤구나? 그래서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진짜 앞으로 그 어떤 교육공학자 HRD, HR더든 누구든지 간에 이런 네트워킹 역량은 더 중요해지겠다.
이 코로나 사태에는 더더욱 중요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제가 이번에 ATD의 키노트 연사라고 했었던 키스퍼라지라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사실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되게 역설했던 분이시거든요.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밥은 혼자 먹지 말라 했나? 혼자서 밥 먹지 말라 했나? 아무튼, 예, 예. 그 책의 이제 요지는 뭐냐면,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분도 사실은 뭐 되게, 가정이 되게 조금 이렇게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는데, 본인이 골프장 캐디 알바를 할 때, 그때 만났던 분과 어떻게 인연이 돼서 그분의 약간 스폰서십으로 아이비리그를 갖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성공한 사업가가 됐다. 약간 이런 스토리텔링이 또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요즘에 되게 네트워킹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더더욱 도래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깨달으면서, 네, 이번 ATD 브리핑 세미나를 했던 저의 소감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HRD 분야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깊게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핵인싸님의 어떤 HRD 트렌드 읽기 너무 잘 들었고, 아마 현지님을 보기 위해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후련한 에피소드로 기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 영업의 노하우를 다 여기서 공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지만, 이제 ATD 디브리핑 댓글 관련된 남겨주시면. 내용들은, 예,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자료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나중에 또 좋은 자료가 있으면은 추후에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피땀 눈물로 일궈낸 디브리핑 행사를 갓 마치고 돌아온 핵인싸 이면진님 주도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이번 에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민. 하트하트 민! 팔로우 미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